반갑습니다. 교육신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그 교육진담에서 새로 신설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은 과탐의 세계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계속 나오셔갖고 좋은 얘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마침 이번 주 금요일이 1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이 매주 금요일에 과탐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그리고 순서는 우리 물화생지 순으로 선생님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리 선생님. 물리 선생님. 네네. 말씀하세요. 촬영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 아니 뭐 카메라 보고 하셔서 뭐 카메라 안 보고 어디를 하셨는데.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봐야 아무데나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편한데 그냥 보고 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리 담당하고 있고요. 네, 김영재라고 합니다. 오. 화학. 소설 얘기하셔도 돼요. 펜타사관에서 화학 강의하고 있는 강동균 선생입니다. 오, 강정균 우리 선생님은 대표님은 몇 번 나오셨죠? 네, 몇 번 나오셔갖고 또 익숙하실 거. 입금이 안 되던데. 입금? 입금 언제 우리 그 입금 없습니다. 생명과학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어셀의 생명과학 변동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온라인에서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는 홍민왕이라고 합니다. 왕입니다요. 나 항상 궁금했어. 우리 그 산에 그 서울에 인왕산 있잖아요. 예. 그거 한자 같아요. 혹시? 예, 같습니다. 오, 진짜요? 네, 와, 나 혹시나 해서. 아버지가 대통령 되라고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진짜? 예. 진짜? 인왕국민학교 나왔어요. 아, 실제로 홍자동 출신. 진짜요? 응, 홍자동에서 태어났어요. 와. 네, 그건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이름이 인현이었는데 어. 어감이 안 좋아서 이현. 인현. 그러네. 네, 그래서 빠르게 부르면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년. 네, 그래서 TV 보다가 그냥 저기 청와대 뒤에 있으니까 또 대통령 해라 했는데 이과를 갔습니다. 아니 뭐 본과를 갔어야 그 대통령. 여자 대통령 전에 그 지금 저기에 계신 분, 구치소에 계시는- 계신 분, 예. 그분도 그 저 이과잖아. 어떻게 잘하래? 태극기에? 태극기. 이과 그 서강대학교 네. 물리인가? 물리전공. 전기전자. 네. 전기전자 전공했어요. 자, 오늘 뭐 짱짱하십니다. 우리 각계 그 이 물화생지 선생님들 다 나오셔갖고 말씀드릴 텐데, 먼저 제가 4주치 분량을 제가 스케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오늘은 그래도 아무래도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고 그 실채점이 나왔기 때문에 21학년도 수능 과탐 영역 출제 경향 분석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1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2부에서는 각 영역별로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과학 킬러 문제가 있는데 그 킬러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손쉽게 요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2부. 그다음에 3부에서는 겨울방학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뭐 고3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이제 일반 선택해서 물화 생지를 선택해서 과탐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신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또 1등급을 맞을 수 있나? 아니면 수능에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맞을 수 있나? 그 각 영역별로 1등급을 맞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 전략을 또 3부에서 말씀드리고요. 4부는 자, 예비고3에 해당되는 겁니다. 2022학년도 수능 과탐 영역에서 물화생지를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해야지 나에게 유리할까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자, 첫째 주가 수능이 끝났고 성적표도 12월 23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점 다 나왔습니다. 자, 물리, 화학, 생명, 지구화학 먼저 우선적으로 요번 물리가 영재쌤 네네. 되게 쉬웠죠. 네, 많이 마이크 살짝만. 예.
많이 너무 쉬웠죠? 너무 많이 쉬웠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물리부터 좀 어떻게 출제되고. 우선 실질적으로 역학 파트가 한 6문제가 출제가 됐고 역학? 나머지 과목 파트에서는 한 2문제에서 많게는 파동 파트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파동 파트에서 좀 계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평범하게 출제가 됐고요. 역학 파트에서 어렵다고 킬러 문항이라고 나왔던 문제들조차도 그냥 무난한 문제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풀면서 들더라고요. 1컷이 50점인가요? 1컷이 50점입니다. 그럼 되게 쉬웠다는 얘기네. 근데 이게 원래 보통은 작년에 어려웠으면 올해가 쉽고 올해가 쉬웠으면 내년이 어렵고 하는데 지금 3년째 지금 컷이 계속 쉽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네, 3년째 지금 컷이 50, 47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너무 쉬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는 안 느는데요.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우선 인원수가 좀 늘리게 하는 방안으로 시험 문제를 쉽게는 만들었는데 네.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시험 문제가 쉬워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쉽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운 과목이 물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물리 문제 과정이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좀 깊이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과정이 쉬운 과목이 어딨어? 다 어렵지 않아요, 과정도?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근데 수학적인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보다 유독 물리가 수학적 기호라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들, 그렇죠. 산술적인 네. 부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대부분 물리를 수능이 어려워서 포기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2학년 때부터 내신하면서 그때부터 학교 인원수는 진짜 뭐 이과생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상대평까지 그다음 물리 선택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문제는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기. 내신에서부터 포기한 학생들이 나오지 않아요, 물리? 아 그게 이제 물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까 물리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내신 때문인데 내신에서부터 학교에서 조금 뭐 좀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수능 못지않은 난이도로 출제를 하는 학교도 있는가 반면 물론 쉽다고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적인 계산 부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좀 내신 때 공부하면서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그러면 이렇게 50점이 1컷이면 쉬웠으면 수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그 계산하는 부분도 어떻게 굉장히 쉽게 풀이 과정이 된 건가요? 네, 많이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외에는 그러니까 킬러 문항 2문제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킬러 문항이라고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역학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해결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만점자는 3,400명. 이게 지금 만점자가 3,488명 나왔는데, 좀 워낙에 뭐 선택자가 수능을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이 53,286명이거든요. 물리 과목이요. 그러니까 뭐 계속 5만 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도 아무튼 이번 수능은 표점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말 그대로 굉장히 무난하고 쉬웠다. 이번 출제 네네, 수능 맞습니다. 방향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또 네. 화학 한번 한번 얘기해 주셔야지. 뭘 쫙 얘기할까요? 일단 올해 중요했던 게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고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평가원이나 모의고사를 보면서도 이제 예상은 했지만 화학은 전체적으로는 뭐 등급 컷은 작년에랑 똑같은데 내용은 많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쉬워졌다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빠진 내용들이 예년과 비교해서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은 일단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탄화수소가 빠졌어요. 탄화수소 부분이 빠졌고 네. 원소 분석도 빠졌고 네. 스펙트럼 분석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간에 1등급, 2등급은 킬러 문항 싸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또 킬러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교과 과정에서 그게 빠진 겁니까? 네, 빠졌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실 수능을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빠진 거 외에 이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선생님들도 긴가민가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모의고사랑 평가원 통해서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수능에도 역시 안 나왔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내년 교재를 만들면서는 그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아예 안 나오는구나 아예. 하고 킬러 같은 경우는 하나 빠진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건 역시 이제 안 나왔고. 그래서 지금 물리도 쉬웠다고 하지만 뭐 대부분 물리화학이 쉬울 거라는 거는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화학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들 현장에서 오래 계셨지만 이 학생 수 조절을 그 문제 난이도로 하잖아요. 화학 좋았을 때 많았죠 예전에 이런 수 많았을 때 점점 어렵게 하더니 애들이 했었죠.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물리는 어려운 과목, 화학은 더럽게 어려운 과목. 그래서 이제 지학으로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원수가 이제 뭐 지학에서 이제 화학으로 넘어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리화학은 계속 당분간 쉬운 게 유지가 돼서 조금씩 그래도 인원이 늘어날 건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포기했어요. 한 몇 년간 쉽다 얘기해봤자 애들이 느끼는 건 선생님들이나 쉬운 거고 유행인 것 같아요. 지금 트로트가 대세인데 거기다 락발라드 들어가면 안 듣죠 애들이. 그래서 하여간 문제 난이도로 보면 난이도는 예년보다 어려운 게 한 4문제가 빠지고 네. 그 자체 교과 과정 속에서 아예 빠진 거죠. 그렇죠. 빠지고 그럼 4개가 빠졌으면 이제 대체로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4문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사실 3페이지까지 푸는데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이라면 10분 정도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결국은 킬러 문항 2개 싸움이었죠. 대표님은 아까 화학은 안 늘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조금 늘긴 했어요. 아니, 검사를 떠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더 늘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입시를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 약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약대를 가려면 이동 관련 학과를 가고 PT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내년부터죠. 2022학년부터 약대가 이제 바로 학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수시에서 학종으로 가려면은 화학과 생명 분야에 좀 이 특화된 그러니까 특화됐다기보다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서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는 이 학종에 예를 들어 약대를 지원하는 거는 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접합성의 우수성을 인정하려면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화학 1과 화학 2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수능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서 지금보다는 아마 좀 더 올라가는 추이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주제가 오늘은 지금 분석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 전 선생님. 네. 뭐 생명과학은 그냥 뭐 연도가 지난다 하더라도 그 기준적 틀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 변별력 같아요. 그래도 유지한 것 같아요. 네, 항상 뭐 네. 점수대가 1등급 45, 44 뭐 이렇게 네. 평이하게 수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건 유전 파트였거든요. 그래 올해도 역시. 그렇죠. 근데 예전에 작년에 봤던 수능 문제의 유전이 거의 끝물이었을 때 좀 많이 높았다가 개정되고 나서에 대한 유전을 조금 더 완화시켰던 문제 유형의 스타일이었고 솔직히 이제 유전을 공부하면서에 대한 유전은 이게 넘을 수가 없는 산이다 이게 아니었고 그거를 받칠 수 있는 준킬러 문제였는데 올해의 문제는 준킬러 문제인 흥분 전두전달 문제 파트가 좀 빠졌고 아주 기본적인 개념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근수축 관련된 문제들이 약간의 수식에 관련된 문항이 잘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수식에 관련된 문항이 살짝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약간의 계산 조금 해야 될 그 정도의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적인 틀은 항상 변함이 없이 단지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플랜을 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부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킬러 문제인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번 주는 전반적인 어떤 출제 경향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1컷이 45 정도 나온 거죠. 그 표점으로 본다면 67점. 야 물리가 만점 받아야 64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생명과학을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응시 비율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2등 한 번 음. 한 적 있고 거의 뭐 1등, 2등 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약간의 뭔가 유전만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하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어떤 과목과도 충분하게 연계할 수 있다. 그 정도 같아요. 지금 인구가 줄고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수능 응시 인원이 48만 4천 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2만 1,000명, 6만 3천 명 정도 수험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과탐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21만 2천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18만 7천이거든요. 인구 줄니까 당연히 과탐도 줄어들더라고. 그러면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꾸 우리 강 대표님 화학 때문에 인구가 좀 있어야 좀 인원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계속 또 그 부분에서 인구도 줄고 하니까 또 선택하는 아이들도 또 많이 또 주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홍인상 선생님 잠깐 제가 좀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특목 자사 경쟁률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맞죠, PD님? 상상고 빼놓고는 대부분 특목 자사 경쟁률이 지금 고입 경쟁률이 떨어졌고 그건 뭐냐면 앞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의학 계열이거든요. 의대, 약대, 치대, 한예, 수의학과 이쪽 계열이 한 해에 6,800명 이상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의학 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특목 자사 쪽보다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일반고 선택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추세를 보더라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과탐 응시생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도 사실은 의학 계열 아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중요해지는 과목인 것 같아요. 수학은 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선생님 분야들이 다 전문 분야에 다르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프로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많이 도와주실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을 듣는 학생인 학부모 있으면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에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또 응대 또 해주시니까 그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댓글 달아주면 돼요. 자, 지구과학. 네, 지구과학. 홍인상 선생님 이투스죠? 네네. 원래 이투스의 강 대표님 거기 누가 있었어요? 지구과학에 오지훈이라는 놈이 친구죠? 그 사람 어디 갔어? 날가러 갔는데 축하드립니다. 1타가 되셨습니다. 이투스 이제 1타야? 홀로 됐습니다. 독보적인 1타 이투스. 대박 나세요. 1학생 대통령 되세요. 자, 올해 지구과학. 네, 일단 지구과학을 보면 일단 작년 수능의 지구과학 1등급 컷이 42점이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지구과학이 변별력 갈랐어. 네, 그러니까 이과는. 끝물이 되면서 지구과학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얘기가 좀 많았죠. 어려울 수 있다, 쉬울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적당하게 변별력 갈랐네. 있었는데 6평 때 또 어렵게 나왔어요. 6평 6평 때 지구과학이 41.1 컷이었고, 아이고. 근데 9평 때 47.1 컷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평가원을 시험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간쯤이 될 거다. 중간쯤 될 거다 했는데 그 중간 정도 45점 요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지구과학은 작년까지는 개정 전이었으면 천문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거든요. 그래 천문. 천문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었는데 이 천문 파트가 그러니까 어려워했던 천문 파트가 다 G2로 갔어요. G2에. 네, 그래서 G2가 폭락했어요. 올해 선택 인원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 맞아. G2가 확 줄어버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구과학은 비율적으로 보면 좀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70%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65%? 이쯤 돼서 인원이 좀 줄긴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이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면서 킬러 파트는 사라졌고요. 킬러 파트가. 킬러 파트는 없고 그냥 어디서든 비스무리한 형태의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난이도에 힘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1, 2, 3에 다 분포할 수 있어요. 그게 6평 때는 그걸 2단원해 줬고요. 6평 때는 9평 때는 그걸 저 단원 명 좀 얘기해 주세요. 1단원은 고체지구, 2단원이 대기와 해양, 3단원이 우주인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별의 진화, 별의 물리량
이제 물리량이라고 하니까 버거워하는데 예. 그냥 비례식 정도입니다. 어. 물리에서는 그런 정도는 안 하고요. 몇 대면 몇 대면 이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어디에 힘을 주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변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평 때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이유는 표나 그래프 분석이 좀 많았거든요. 표나 그래프 분석이 많았는데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애들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은 포기가 빨라요. 포기가 빠른 애들이 지구과학을 하다 보니 화학하다 힘들면 지학 왔거든요. 그럼 얘는 지하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현실 반응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가 빠르니까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요. 분석하라면 분석을 안 한다고요. 아, 이건 몰라. 혹은 애들이 많이 얘기한 이거 지엽이야. 이거 신유형이야. 하나도 신유형도 아니고 하나도 지엽이 아닌데 그 습관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하나 문과형 이과생이 많이 지학을 선택하다 보니 그 부분을 잡고 늘어지는 습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쭉 가는 애들은 크게 무리 없이 풀어내는 수능 문제였는데 이게 듬성듬성 하다 보니까 잠깐 하고 쉬었다가 잠깐 하고 쉬었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기억 못하면 지엽이야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풀려서 응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응용이 안 되면 신유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좀 빨리 찾는 거죠, 애들이. 내가 못하는 이유를 빨리. 거기에 코로나까지. 공부를 안 해야 되는 적당한 이유까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죠. 쉬웠어요. 저는 그런 네.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네. 필러도 없는데 1컷이 45다. 네. 원인은 애들 재학생의 문제라는 힘이죠. 재학생의 힘이죠. 재학생이 힘을 써줬기 때문에 요동 점수를 맞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수생들 보면 많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다만 뭐가 있었냐면 한 4-5문제 정도가 아리까리한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게 변별력 갈라.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건 이제 킬러라기보단 준 킬러가 한 4-5개 있었던 거죠. 네. 준 킬러가. 근데 기억은 확실히 골라내는데 니은데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 이걸 이제 못 골라내는 거죠. 애들이. 오늘 이 방송에서 홍인환 선생님 저 이제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막 지구과학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는 지금 겨울방 지금 이 시점부터 애들 이제 고민할 그렇죠. 거야. 예비 그러니까 삼아. 고민이 들면 제약을 해야 돼요. 영업 고민이 발언 들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해야 돼요. 우리 다른 부에서 얘기하자. 선택은 근데 어쨌든 지구과학은 난이도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음. 높지는 않았는데 적정한 수준으로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과하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나갈 암기할 게 많아요? 나는 홍인환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서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그 아이들이 지구과학 하는 아이들이 이제 좀 포기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학하다가 지구과학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진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겠지만은 저는 이제 뭐 선택을 떠나서 나라가 걱정이 되거든 진짜. 물리화학을 저희 때 생각해봐요. 학력고사 세대인데 우리 때 기본적으로 과학 한 4과목 했고 그 당시만 해도 물리화학은 당연히 하는 거였는데 이거 이공계 가는 아이들이 전부 다 생지 선택해서 가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뭐 IT 반도체 이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과거 나라 영재고 애들 다 있어. 걔네들 물리화학 엄청 많이 해.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선동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넘어오더라고. 대학 가는 게 우선이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의대들 지금 지구과학 보고 가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화학의 아이들이 진입 장벽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화학은 좀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생각에 또 많이 안 넘어오는 것 같아요. 영재생 걱정하지 마. 물리박은 애가 요번에 그 의대 합격했어. 아 그래요? 어. 나는 몰랐네. 근데 수시야. 에? 물리 본 애가 근데 걔가 의대 가는데 물리 봤어. 걔는 사랑하는 애죠 물리가. 그냥 물지. 물지 봤어 물지. 지약으로 갔네요. 요즘에 그걸 왜 지하으로 갔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막 다 힘드신데 학원도 힘든데 우리 그래도 뭐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힘내잖아요. 더 힘든 그쵸. 분도 있으니까. 네. 화학은 물리 때문에 힘내면서 살아요. 이런 분위기 우리보다 2,000명이나 작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또 각 21학년도 수능 과탐 영역 실제 경영 분석을 좀 마쳤고요. 아무튼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쉬워졌고 그다음에 화학 파트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에서 어려운 파트가 빠졌고 생명과학도 여전히 그 유전이라는 어떤 큰 과제가 남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지구과학은 천체가 또 G2로 다 넘어간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그 2부, 3부, 4부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찾아보도록 해서 다음 주는 영역별 킬러 문제에 대한 대응 학습 전략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